이 사람일까? 박정희가 구출조도용 전력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주출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된다. 네, 23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합니다. 반세기 전, 50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밟았던 그 땅을 딸이 다시 갑니다. 1964년 서독 아우토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뿌린 눈물.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역관으로 독일 방문을 내내 함께했던 백용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께서 팩트10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서독에 흩어져 있는 팩트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독일을 가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50년 전 반세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엄청나게 울었는데 예. 그 당시에 같이 예. 동행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백용훈 원장님께서는 독일 1호 박사십니다. 국비 유학생 가운데 독일의 첫 번째 1호 유학생이셔서 예.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통역관이 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참 눈물이 나올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혁명을 했습니다. 5.16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가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쿠데타 했습니다. 그 당시 쿠데타가 유행이죠. 정치가 부패해서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부 다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가 유행입니다. 그 처음에 파키스탄의 트리노 대통령이요. 장군 출신이 쿠데타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그 여행이 붙어서 정치가 부패하고 군인들이 마지막에 나서 쿠데타 했습니다. 박정희도 실은 쿠데타 했습니다. 윤보선 시대, 장면 시대 정치가 부패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 5.16 군사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쿠데타 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쿠데타가 성공이 되면은 동남아시아가 전부 다 쿠데타 성공을 하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가. 경제 원조를 다 끊어버렸어요. 한국에 주던 잉여농산물 피해를 사업할봉도 all stop.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네. 쿠데타 하는 정부가 미국 도와주면은 동남아시아가 전부 다 민주주의가 다 노미노가 일어나서 전부 다 쿠데타가 유행이 된다. 안 된다. 경제 원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박정희가 참으로 고민 많이 하죠. 네. 이 나온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없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에 갑니다. 그때는 대통령 자격이 아니고 아니죠. 네. 최고의 의장이라고 네네. 그러죠. 간 수행원들이 13사람이 따라갑니다. 케네디를 만나러 갔어요. 화이트하우스에. 케네디가요, 참, 문전박대했습니다. 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정희 보고, 제너럴 박, 옷 벗고 군대 가라고. 쿠데타 내봐. 빈손으로 그냥 오죠. 그 13사람이 호텔에 와서 눈물 많이 흘려요. 네. 빈손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봤더니요, 암담합니다. 다시 학생들이 길가에 일어서게 되고, 미국이 반대한다고 그러게 퍼져가기 시작하고, 정치가 또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최고의 의장 박정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조국 어디로 갈 거냐.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미국서 원조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네. 라인강의 기적 서독에 가보자.
분단국가, 우리하고 동독과 갈라진 나라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드다. 서독에 가보자. 대사가 누굽니까? 육군 중장, 3스타, 신인군 장군이 최고회의 의장 특명위에서 독일 대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전박대 받고 예. 찾은 게 이제 독일이었군요. 그럼요. 네네. 갈 데가 없이 독일이 가죠. 네. 분단국가 찾아서.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신인군 대사가요. 3스타 장군 출신 아닙니까? 영어 참 잘하는 분이죠. 독일에 가서 돈 좀 구워봐라. 마지막 카드다. 신인군 대사가 독일에 가서 먼 대사관에 가봤더니 외교관들 7사람이 젊은 사람 앉아있는데 독일말 하는 외교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 독일 사람이 영어를 못하죠. 커뮤니케이션이 통화가 안 됩니다. 네. 서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독일말 하는 사람 찾다 보이게 거기서 한 사람을 나를 찾았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경제학 박사 한 놈이 하나 있자. 그래서 최고회의에다가 직접 전문을 칩니다. 우리 대사가 백양훈 박사를 찾아서 독일로 보내주십시오. 그 양반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회의에서 내가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그때 최고회의의 한 사람인 나를 찾아왔습니다. 문고문과 위원장이 이원식 장군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중앙정보부에 끌고 갑니다. 놀라셨겠어요? 놀랬죠. 네. 남산에 있는 콘서트 2개. 네. 김정필 씨를 만나게 되죠. 아, 김정필 씨가요, 지하실에 가서 나를 대우해주면서 눈물겨운 말에 이 얘기를 해요. 네. 5.16 혁명정부가 배경이 뭔지 아느냐. 나라를 위해서 일으켰다.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세뇌교육을 받아요. 댁에도 못 가시고요? 예. 아, 네네. 거기서요. 그래서 나한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달라.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은행에 있는 조사부장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을 제가 작성을 합니다. 네. 그때 나도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이게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자료. 세상에 세계 120개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있는데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당시에요. 네. 1인당 GNP가요, 인도가 52불 했어요. 네. 60년 기준으로. 그 위에가 사우스 코리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참 72달러 했습니다. 네. 그 위에가 어딘지 아세요? 노스 코리아. 북한이 그 당시엔 더 잘 살았네요. 잘 살았습니다. 86불 했어요. 이 자료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혁명정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었더니 상공부 장관이 당시에 육군소장 정리액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네, 네. 훌륭한 장군이죠. 상공부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관이 공무원들 잔뜩 내면서 나한테 발령장을 줘요. 상공부 장관 특별보좌관. 상공부 장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임명장을. 네.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독일의 경제차절단 단장이 정리혁 상공부 장관입니다. 독일의 마지막으로 동크로 정리혁 상공부 장관이 단장으로 독일에 갑니다. 네. 수영은 따라간 사람들이요. 그 당시 7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장관 특별보좌관이에요.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서 먼 대사관에 갔더니요. 신인군 대사가요. 참 눈물겨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를 붙잡고 눈물을 흘려요. 신인군 대사가. 백 박사,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에르하드 당시에 경제장관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당시에 차관. 당시에 에르하드가 장관입니다. 네, 네. 에르하드가요. 장관이고 차관은 웨스트릭 차관. 네네. 대사가 독일 에르하드 장관을 만나려고 우리 장관은 그렇게 못 부딪혔는데 독일 정부에서 안 만나줘요. 장관을. 왜 그러냐?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미국서 마샬 혼주 받고 있었어요. 네네. 미국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래혁 상무부 장관이 에르하드 장관을 못 만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르하드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네. 나를 가르친 은사, 박사 멘토리전 지도교수 아닙니까? 네. 이 양반은 같은 동료 교수예요. 또 그렇게 또 인연이 있네요. 인연이 됩니다. 제가 은사를 찾아가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국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장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에르하드 장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돼. 학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학자가 그런 정치에 개입 안 돼. 그냥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요, 사모님 찾아갑니다. 새벽마다. 새벽 6시에 사모님 찾아가서 치마 붙잡고 통곡을 해요, 제가. 사모님, 살려주세요. 국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장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일주일간 눈물을 매일 흘렸어요. 제자의 눈물이 사모님을 감동시키죠. 네.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 좀 도와줘. 그래서 하루 있었더니요, 장관실에서는 안 오고 차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웨스트릭 차관이. 장관은 못 만나고 차관실에서 연락이 없다. 네. 정래혁 장관, 상무부 장관 모시고 우리 대사하고 서희 차관실에 갔어요. 웨스트릭 차관실에. 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하면 절대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으면 큰일 난다. 지킬 수 있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분단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3천만 달러 상업자관 주기로 내인가 해놨다. 3천만 달러 상업자관 줄 테니 빨리 은행에 가서, 외국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서 받아오라. 그럼 일주일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런 눈물이 성공한 거네요? 그게 제자의 눈물이 나라를 일으키는 역사가 됩니다. 네. 난 지금도 얘기하면 눈물 나와요. 무릎 꿇고 사모님 치마 붙잡고 오는 그 순간. 웨스트릭 차관이 3천만 달러 상업장을 준답니다. 네. 그날 밤 우리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감격의 눈물, 뭐 큰 대회 유치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감격이었겠어요. 우리 정래혁 장관 일행이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상업차관은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는 건가요? 외국의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아, 외국 은행에 네, 지급 보증서가 있어야 그것도 또 빌려주는 겁니다. 예. 네. 갚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네, 네, 지급보증서. 뭘 믿고 돈을 꿔줘요? 뭐라고 하냐면, 외국의 은행에 가서 빨리 지급보증서 받아와라. 그래서요, 긴급 전문을 칩니다. 네. 최고의 의장한테. 네. 재무부 장관이 천병규 씨입니다. 민간인 한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 천병규. 네.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홍콩에 갑니다. 여기는 국내는 외국은행이 없어서. 외국은행에 지급 보증을 받기 위해서 홍콩으로. 홍콩에 가서 네. 장관이 직접 가요. 안 돼요. 지급 보증서 못 받습니다. 공신력이 없어요. 네. 천병규 장관이 런던은행까지 갑니다. 안 돼요. 지급 보증서 받을 방법이 없어. 장관은 그냥 돌아와 버리고 대사하고 나오고 둘이요. 대사관 지하실에서 참 20일 동안 눈물 흘립니다. 네. 최고회에서 매일 지령이 와요. 어떻게 해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봅니까? 법이 있는데. 지급보증서 없이 돈을 어떻게 줘요? 네. 상업차관을. 대사하고 붙잡고 얼마나 우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 소문이 독일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네. 낙타백, 너 왜 못 가고 이렇게 울고 있어? 20일 때요, 노동부에 있는, 독일 노동부에 있는 과장이 찾아왔어요. 슈미트 박사.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네. 다 옛날에 공부했던 게 다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조국에 그렇게 발전됩니다. 슈미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타백, 너 왜 못 가고 이렇게 울고 있어? 네. 나 못 가, 여기서 죽을래. 상업차 내가 3천만 달러 꾸었는데 지급 보증서가 없어서 가져가지 못해. 전 국민이 빌리고 있는데 나 못 가. 죽을래. 슈미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타백, 내 나라 일거리 없는 실업자 많지? 직업 없는 사람 많지? 한해 많다고. 그래, 오늘 푹 차려. 방법이 있대. 나는 그냥 이러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자, 대사 앞에 서류 가지고 과장이 찾아왔어요. 슈미트 박사가.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사님, 독일의 강부, 당신 나라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독일의 강부 한 5천 명 보낼 수 있어요. 탄광에 일할 강부. 독일은 탄광에 다 캐먹고 지하 1000m에 내려가야 합니다. 1000m요? 네, 지열이 40도예요. 뜨거워서 못 내려가죠. 40도의 지하 1km네요. 2km 내려가야 합니다. 그럼 지열이 40도 지나야 되고. 네. 네. 그렇게 거기서 외국 근로자들이 일하다 도망가 버렸어요. 외국 근로자들이 힘들어 못하니까 이제 우리 광부 보고 네. 좀 와서. 처음에는 일본 노동자도 와서 가버렸고, 파키스탄, 터키, 전부 와서 가버렸어요. 1000m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네. 작업 조건은 나쁩니다, 대사님. 지하 1000m에 내려가야 합니다. 강부 5,000명 보낼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 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5,000명? 5만 명 자신 있다고. 문제 없다. 빨리 알아보시오, 빨리. 말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슈미트가. 대사님, 간호부들도 한 2,000명 보낼 수 있느냐요? 간호사들. 특히 간호조무사. 독일의 시골에 병원 막 짓는데, 독일 여자들 간호부 왔는데요. 남자 시체 닦아줘야 하고, 목욕해줘야 하고, 이런 걸 안는데요. 시체도 닦고, 목욕해주고 이런 거니까. 한국서 간호부들 한 2,000명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봐요. 우리 대사가 뭐요? 문제 없습니다. 빨리 알아보시오. 최고의 의장한테 긴급 전무를 쳤어요. 강부 5,000명, 간호부 2,000명 모집해서 보내주시오. 박정희 당시 의장한테 보낸 거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고에서요. 전국 신문에 광고 깔았습니다. 강부 5,000명, 간호부 2,000명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강부 2,000명, 5,000명 모집 몇 명 응시하고 아세요? 47,000명 응시했습니다. 엄청난 경쟁. 경쟁이 10대1이에요. 전부 고등학교 졸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광부를 어떻게 해요? 대학 출신들 어떻게 광부를 어떻게 보냅니까? 전부 대학 출신들이에요. 이력서 소개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력서를 더 다운시켜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학력을 좀 낮게 하고. 경쟁이 심해요. 10대1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석탄공사 탄광청에 가서 얼굴 다간 말이에요. 흙묻히고 와서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 전혀 경험이 없는데 흙묻히고 와서 경험 있는 척 보여주고. 일거리 찾으세요. 실업자들이 많아서. 몰라듭니다. 강부 5,000명 모집하는데 47,000명 왔어요. 간호부 2,000명 모집하는데 참 놀라울 게요. 25,000명 응시했습니다. 경쟁이 10대1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최초로 강부 300명을 뽑아가지고서 보낸 것이 1963년 12월 21일이. 그게 지금 얘기하는 파독광부의 첫 번째. 첫 번째. 그래서 그날 63년을 기해서 작년이 파독광부 5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 MBC 전부 가서 위로해주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 아버지가 보낸 강부들을 150명을 취임사 서울 대통령 취임식할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급이 되어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강부들이 만세 부르고 눈물 흘리고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요. 역사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독일을 방문하게 되는 건 어떤 계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화독광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우리 특히 간호부들이 그렇게 일을 잘했습니다. 독일 국회의원들 병원에서요 시체 닦아주고 막 목욕해주고요 눈물겨운 일을 많이 했어요. 독일의 사람들이 한국의 간호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리아 엔젤. 한국 천사들이 왔더라 이게. 국회의원들이요 기민당의 원내 총무 낙타 바그나 원내 총무가 간호부 신세를 졌어요. 그 원내 총무가 중심이 돼서 15사람 국회의원이 야 그럼 민족 우리 도와주자.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 만장일치예요. 그 결의문에 의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요.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요. 윤보선 씨 선거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4년
12월 5일 날 독일 대통령 르브케가 공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갑니다. 이건 독일 국회의원들이 그런 민족 도와주자. 그러니까는 그 간호조무사들, 광부들의 그 노력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네. 한국의 프로이센들이다. 이런 민족 어디가 있냐 도와줘야지 우리가. 미국이 뭐라고 그러도 이런 민족 도와주자.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네. 박정희 최고의 의장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2월 5일 날 독일 대통령 르브케가 초청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대학교 교수를 할 때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오라고 그래요, 나를. 그때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와서 네. 대통령이 나를 찾는데요. 청와대에 갔더니 세상에 대통령이요, 현관 바깥에 와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보더니 두 손을 끼안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눈물이 얼마나 나와요. 대통령이 끼안아주면서. 백 박사, 참 얘기 많이 들었어. 수고 많이 했어. 대통령이 날 눈물 닦아줍시다. 방에 갑시다. 방에 갔더니요, 유교사가 눈물 닦아주고, 오차 한잔 대주고, 대통령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나 한 번 더 도와주시오. 예, 각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에 가는데 내 통역관이 없어. 내 통역관이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 통역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역관이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는데 참 눈물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독일에 가기 위해서요, 장기경 부총리가 미국 비행기를 차타했습니다. 노스웨스트. 그때 저희가 전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하나도, 프로페러 비행기 몇 대 있는데요. 민간 항공사도 없었죠, 그때는. 네네. 항공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했는데 프로페러 비행기. 네. 칼이 프로페러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프로페러 가지고 독일 못 가죠. 고민입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차타했어요. 15일 동안 $50,000 주고 장기경 부총리가 이동을 외무부 장관홍에서 노스웨스트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 내게 놓고 캔슬해버렸어요. 노스웨스트가. 왜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도 쿠데타 나라 대통령이 미국 비행기 타고 가? 다른 나라한테 점 자극을 한다 이게. 캔슬. 야, 앞뒤가 맥혀버렸어요. 그럼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졌네요. 없어버렸어요. 네.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요, 제가 독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신인권 우리 대사하고 둘이 몸부림을 쳐요. 독일 정부에다 교섭을 합니다. 네? 루프탄사 좀 보내주세요. 독일 비행기 좀 보내. 우리 대통령 모시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가 대사가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독일에다 부탁을 하고 직접 제가 독일의 르브케 대통령을 만나게 돼요. 네네. 대사하고. 그랬더니 대사가요, 연구해보자. 근데 서울에서 전문이 내려왔어요. 루프탄사가 왔답니다. 독일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허락을 해줬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독일 사람들이요,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루프탄사 있잖아요. 민간 항공. 네. 홍콩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1등간 비워두고 동경, 서울, 홍콩. 경유지가 아닌 서울을 태우고 경유를 해서 박정희 모시고요.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걸로 됐군요. 그 독일 사람들이요, 1등간만 비워두고 수행원들 36명은 전부 다 2등간, 3등간 타고 그리고 홍콩 거쳐서 갑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되면 이쯤에서 옛날 추억이나 장면을 좀 회상하실 수 있게 팩트10이 이제 옛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는 장면인데 한번 보고 말씀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독일 연방공화국 르브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가두에 늘어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풍정만리 독일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브라바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
국토 양단의 공동 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7일 아침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9,000마일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본시에 무사히 도착, 독일 방문에 역사적인 삭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계속 영상은 이제 갈 텐데요. 보면 이제 저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여러 번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크게 울었던 건 또 어느 때입니까? 만찬 때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린 것은요, 그게 아니고요. 첫날 하룻밤 자고 어디 갔냐면 파도 강부 탄광을 찾아갑니다. 아, 탄광을 찾아갔어요. 왜 자기 나라의 광부들 일하는 모습을 좀 봐야죠. 네. 광산천에 가가지고 공회당에 갔더니 참, 그 관객은 눈물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모시고 갔죠. 네. 탄광을 갔더니 들어갔더니 500명 앉아있는 광부들 새카매 얼굴이 대통령을 섰다고요. 차렷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들어갔는데 단상에 올라가자요. 애국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세상에 애국가의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국가가 나오는데 음악이 애국가가 부를 수가 없어요. 전부 일어나서 울어버립니다. 아. 대통령도요, 연설문을 가지고 가서 읽으려고 몇 번 했는데 연설문을 놓고 대통령이 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새카만 얼굴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우리 합시다. 나 할게요. 네. 대통령 울자 전 광부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 1시간 동안 서로 껴안고 울고 눈물 바다가 됩니다. 아이고. 바깥에 나갔더니요, 대통령 못 가게 해요. 카카,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난 뭐 못 가, 여기 싫어요. 참으로 이 광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대통령이 고속도로 아우토반 타고 올라오면서요,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 장소. 눕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탔는데요, 눈물 닦아주면서 카카, 우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 길가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지금도 항상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가서 어디 앉아세요? 그 다음에 에드와드가 이제 수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장관이 수상이 되었어요. 대통령하고 에드와드가 단독회담을 합니다. 그날이 1964년 12월 8일 날입니다. 단독회담을 하는데 제가 통역을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에드와드를 붙잡고요. 한없이 눈물 흘립니다. 카카,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분단국가 우리도 잘 살기에 우리 군인들 거짓말 안 씁니다. 돈 좀 빌려주시면 우리 갖겠습니다. 카카, 우리 도와주세요. 에드와드가요, 박정희 손을 꽉 쥐고 그럽니다. 카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광경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통령이 한 30분간 눈물 흘립니다. 아이고. 에드와드 눈물 나와요. 그 대통령의 눈물이 한나라 경기를 일으키는 엄청난 1억 5천만 마르크 차관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요, 처음에 간 광부 간호사들이 왜 간지 아십니까? 돈을 독일서 꾸는데 네.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서가 없어. 돈을 물 수가 없어요. 법이 있는데. 독일의 코메르스방 상업은행에서 돈을 꿨는데요. 3천만 달러. 세상에. 은행에서 지급보증서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 덕으로 광부들 독일에 가고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을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요, 현지 은행에서 지급보증서 받아가지고 돈을 꿔 상업자산을 꿨습니다. 자체에서.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꾼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대통령인 독일에 64년 12월 5일 독일로 가서 현장 교육 전부 합니다. 에드와드가 얼마나 고마워요. 독일의 경제 발전사를 얘기합니다. 각하, 나 인간의 기적을 만드는 건 내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했습니다. 이번에 각하 오셔서 아우토반 달려보세요. 아우토반 깔아서 히틀러가 깔았습니다. 아우토반 깔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죠. 폭스바겐 공장 히틀러가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달리게 했죠. 철광산업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각하 폭스바겐 공장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지금도 써 있습니다. 히틀러가 쓴 폭스바겐. 가보세요. 한국도 자기가 알기에는 산악지대고 그랬다. 네네.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달리기 위해서 아우토반 깔으세요. 자동차를 하십시오. 철광산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해요. 이게 조목조목 조언을 해주네요. 에드와드가 충분해 줍니다. 박정희가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토반은 달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각하, 어저께 에드와드 수상이 말씀하신 아우토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 눈물 나오죠. 네. 대통령이 그래요. 그래? 올 스톱! 가는 차를 정지시켰어. 아우토반 달리다가요. 네네. 차에서 내리더니요, 그 아우토반을 보고 대통령이 얼굴을 대요. 땅에요. 땅에 키스를 했습니다. 장기영 부총리, 이동훈 외무부 수행원들이 전부 다 땅을 보고 키스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도 하자. 네. 아우토반을 보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하자. 에드와드가 충고한 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13일 동안 대통령 모시고 독일에 다니면서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통역관은요, 밥도 못 먹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양쪽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까먹고 내가 13일 동안 밤에 가면요, 그냥 자지 않습니다. 새벽 2시까지. 낮에 한 걸 전부 기록을 해요. 예. 예? 그 아우토반 그 몇 메타지 뭐 어떻지. 현장 교육을 하면서 이 양반이 13일 동안 완전히 나 인간 기적을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아세요? 프랑크푸르트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어떤 겁니까? 서백님에 갔죠. 동독과 갈라진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서백님에 갔더니요, 무란트 시장에 나왔어요. 네. 저녁 9시에 비행기에 탁 내렸더니요, 저도 놀랐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애국가가 나와요. 대한민국에.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박정희를 환영해 줍니다. 무란트 시장이. 네. 그 다음날 어디 갔냐세요? 공과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요, 옛날 케네디가 와서 강의한 장소예요. 네. 박정희 연설을 하는데요, 난 놀랐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통역관이.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박정희가 들어가자마자, 단성에 올라가자마자요, 연설하려고 차 준비했잖아요. 네. 연설하려고 몇 명이 듣는데, 막 책상을 두들겨.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네네. 공과대학에서. 이거 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게, 독일 사람들이 그게 환영의 뜻입니다. 아, 독일장을 치는 게? 네, 교수들이 오면 이렇게 책상을 두들겨요. 네. 박수 치는 법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 박수 대신 이걸로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거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좀 놀랬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했어야 할 텐데. 네.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박정희 대통령은요, 야유하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나 쳐다보고. 네. 야, 얼마나 당황한지 아세요? 그리고 또 가더니 조금 있으면 또 해. 연설 중에요? 도중에. 네. 그래서 박정희가 알았어요. 이게 환영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신나게 얘기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리고 나왔더니 자동차 타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백 박사, 그 얘기 좀 해주지 왜 안 했어?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네. 한나라 대통령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원장님 말씀 중에 여러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젊은 박정희를 바로 옆에서 본 경험이
내 평생의 삶을 이끌어준 나침반이다. 예. 뭐 변함없으시겠죠? 예, 변함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요, 옆에서 참 모든 걸 교육을 합니다. 예? 나인강 기적 현장에서 참 설명을 해요. 새벽 2시까지.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에서요, 마지막 날 자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36이 아침 밥 먹고 해야 호텔에서 돌아오면 그만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나를 불러요. 백영훈 박사.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놀랬네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오늘부로 백영훈 박사를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제가 임명합니다. 경제비서관이요? 전부 박수 치더라고. 네. 축하한다고. 이동원 외무부 장관 보고 물어봤어요. 내 친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자리냐 그랬더니 그 장관급이래. 그 장관이 된 거야 이놈아. 32살 먹은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방에 가서 그랬습니다. 카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대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임무 끝났습니다. 돌아가실 때 통역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못 갑니다. 나를 도와준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은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독일 또 온지 또 올지 모르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친구들 만나서 고맙다고 해주고 가야 합니다. 이게 독일 정신입니다. 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야지. 그러면서요 자기 부인한테 유여사한테 가더니 봉투 하나 떠 갖다 주고 나중에 보니 1,000달러 내가 하사금 받았습니다. 큰 돈. 당시에 큰 돈이죠. 네. 2,000불 가지고요 몬에 돌아가서 신인군 대사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파티 해주고 우리 은사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에 선물 하나 크게 가지고 도자기 갖다 드리고 네. 대통령께 주신 거라고. 그만큼 드릴만 하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요 은사보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면 대통령 모시는 경제비서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자리야? 그게 장관급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공무원 되는 거 아니야, 니가? 예,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요 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인! 안 돼, 이놈아. 너는 돌아가서 대학으로 돌아가. 학자가 돼. 네. 학자로서 도우는 것은 좋은데 네. 월급이 모자라면 말이야 독일로 와. 넌 절대 공무원하지 마. 장관도 하지 말고. 또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예. 저희가 좀 원장님 말씀을 좀 장시간 들었는데 더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프로그램 시간이 예.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라서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원장님께 생소하겠지만 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팩트10의 오늘 마지막 얘기의 결론판 예.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내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눈물은 예. 내려주시죠. 딸에게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게 결론이 뭘까요? 네, 팩트10의 결론 공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딸에게 대박의 씨앗입니다. 통일 대박 얘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독일에 가서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백영훈 전 박정희 대통령의 통역관이셨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이 백영훈 원장님 모시고 50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에서 뿌린 눈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팩트10은 매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